단일화 골든타임 D-2.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뭐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의미가 없다.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줄게. 이런 모두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그리고 부상을 막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제 포부 중에 하나입니다. 단일화 문제가 더 뜨거워진 건 이준석 캠프에서 나온 폭로 때문입니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이렇게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당권 거래 의혹에 실체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언급한 친윤이 누군지 밝히라며 밝히지 않으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단일화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선 계파 갈등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불상의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 매수죄로 고발했습니다. 네, 잠시 뒤인 5시 20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입장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임승호 대변인이 나와 있으니까 네.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자회견 내용일지? 아무래도 약 5분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 입장의 반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형식까지 빌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를 얘기할 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가 마감 기한이다. 그게 아마 이번 주 일요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사실 단일화 압박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되면 단일화 질문이 대부분이고 사실 이준석 후보 본인도 어제였나요?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학식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단일화 그림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좀 많은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었었는데 모두 단일화 그림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좀 갑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 본인이 일종의 단일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방금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전화를 모두 차단했다. 단일화 관련 문의는 받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2차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더 이상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그림에 가려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는 조금 강경한 입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방금 있었던 어떤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들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입장을 아마 재확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다만 긴급 기자회견 형식이고 한 5분, 4분 남았네요. 4분 뒤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확인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다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승호 대변인은 기존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할 것으로 본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단일화를 지금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중도 보수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게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 역시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다양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투표 전에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제가 28일, 29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투표가 되기 전이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후라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 구도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불씨가 예.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오늘로 끝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살아있다라고 여지를 두시네요. 뭐 저의 희망사항,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정치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그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준석,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큰 변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쪽이 김문수 후보 쪽이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단일화 스토커처럼 구는 건 그거 보기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 게다가 시쳇말로 굉장히 질척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당내에서도 지금 통합 원팀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결국 뭐 하와이 특산지 유람단이 다녀왔지만 함께 어깨동무하고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홍준표 시장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뒷짐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세는 합니다만 김문수 뺀 옷 입고 자기 정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원팀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이준석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구는 것인지 굉장히 모양이 안 좋고요. 심지어 이거는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이슈들 덮어버리고 단일화 얘기만 나오니까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선거 캠페인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의 지형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시종일관 단일화 없다,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급하니까 이런 그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 같고, 친윤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미 그것 때문에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당권을 위한 포석이구나라는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시 20분이 됐습니다. 현장 영상이 혹시 들어오고 있으면 아직 이준석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국회 소통관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5시 20분에 이곳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내내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방송하고 있는 임승호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정광재 우리 대변인의 정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인가요? 네. 예.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의 희망사항대로 다른 사안 내용이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소통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곧바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지금 취재진들이 조금 바삐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요. 개혁신당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소통관 출입문을 통과하신 분이 개혁신당 관계자분으로 보여서
아마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소통관 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걸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화,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21대 대선의 완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라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반박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오해 소지를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김정희 의원님, 오전부터 제가 이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젠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워낙 그 예측 불허인 당이기도 하고요. 또 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부터 대선일까지 전화기를 꺼두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이미 기자회견 전에 얘기한 바가 있죠. 예. 뭐 전화기 끈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유세장으로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서 단일화 문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일단락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걸 뒤집는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단일화라는 게 어떤 명분이 있거나 실질적인 어떤 실리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라는 것이. 분명히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고 또 부정선거라는 어떤 망상도 곁들여서 가지고 있는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실리는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 길게 보고 해야 될 청년 정치인인데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고 간다라면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뒤집는다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공언한 만큼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훨씬 더 낮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당은 끝까지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단일화와 관련한 명분과 실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명분은 우리 당이 충분히 이준석 후보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우리 당의 그 스탠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명분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라는 위험한 정권을 막는 데 힘을 합치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죠. 실리라면 그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겨뤄볼 수 있다라는 실리가 생긴다면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비록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입장이 반복되는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 내가 지금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의 의견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만약 이것을 뒤집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거든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아마 회복이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의지나 본인의 단일화에 대해 없다는 것을 다시 다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단일화 논란을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 묻히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갈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께서는 명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되묻고 싶은 건 단일화의 가능성이 하나는 있죠. 김문수 후보가 후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면 아직도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좀 청산해보려는 국민의힘이 있고 이미 계엄이 있은 직후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 명분 하나라면 왜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선택지가 되어야 되죠. 정말 본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명분이 더 강하게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일종의 지지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까지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이미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밝혔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준비는 했지만 듣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 들어오면 그땐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계에서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라는 당권 단일화 거래설이 굉장히 빠르게 정치권에 퍼졌습니다. 개혁신당에서 탈당한 양양자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이 누군지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퇴출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친윤 친한계의 당권 싸움이 구제불능이다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잠깐만 따져볼게요. 정강재 위원님. 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동훈 그 공보단장인가요? 개혁신당 공보단장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포스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이어서 한 번은 친한계 인사가 완주를 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고 하고 한 번은 친윤계에서 당권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건데 이렇게 익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치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제보가 있으니 이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인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았다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친윤 측 인사의 말, 저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친윤이 당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당 장악력이 있나요? 그 당권을 어떻게 이준석 후보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로 만들 때도 77만 당원이 단 하루 만에 막아내는 정당이 우리 정당입니다. 그런데 당권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다는 공언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한동훈 측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완주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도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동훈 대표의 뜻은 아닙니다. 예. 자, 이 내용이 사실 개혁신당에서 먼저 불거졌어요.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의 페이스북인데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임승호 의원님. 네. 이 이후에 더 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의 SNS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을 발언을 하거나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의 발언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을 비롯해서 이런 SNS가 나오게 된 취지 정도는 제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과 김문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는 상황에서 저희의 전략과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가려지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굉장히 급한 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일종의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SNS를 올리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오늘 방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종지부 선언이 있었던 만큼 개인의 SNS나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제 익명을 빌린 이런 어떤 포스팅은 조금 그만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기였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어떤 익명을 빌려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라는 일종의 폭로전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그 전략에 우리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SNS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중범죄라고 했고, 이게 사실이라면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진짜 고발이 됐네요. 네,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 대상은 김문수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의 SNS 내용을 보면 비단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집요하게 요구한다,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정인 한 사람을 지금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상의 친윤계 핵심 인사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고발을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권 줄 테니까 후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설사 후보 사퇴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제한만으로도 중범죄, 징역 7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저희는 고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거래로 신성한 선거를 오염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지금 당내 구테타라고 당내에서도 표현하니까 그 당내 구테타를 막은 장본인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당권을 친윤계 인사들이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당권은 네가 갖고 후보는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얼마나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지, 민심도 왜곡하고 당심도 왜곡할 준비가 우린 되어 있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런 건 후보 매수나 이런 게 아니고 단일 협상의 기술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자체로 이거는 이런 거래가 시도했던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민심 왜곡은 아까 윤호중 위원장 의원 얘기한 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태이죠. 예. 네. 고발은 민주당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입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입건을 해서 저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제가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사 의뢰 이런 행위들은 그냥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도 조금 전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권 제한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이동훈 단장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단장의 개인 SNS를 통해서 좀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 본인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SNS나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이런 폭로전이나 단일화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앞선 자막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최근에 어떤 단일화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치러가면서 사실 저 정도의 단일화에 대해서 저 정도의 표현을 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날개를 펼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점에 계속해서 그 날개를 부여잡고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가 같이 보수 심판론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멸하는 그림으로 간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조금은 감정이 격앙된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시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 지지율 발표된 게 있어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고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2%,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고 없다, 모름, 무응답이 10%였습니다. 지난주와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9%가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46%,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7%에서 32%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가 7에서 이번 주에는 10%, 권영국 후보가 새롭게 지지율 조사에 들어왔네요. 1%를 기록했고 없다, 모름, 무응답이 지난주에 16%였거든요. 이번 주에 10%로 줄어든 모습, 즉 부동층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 분의 분석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김희정 의원님. 일단 권영국 후보가 굉장히 선명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악수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좀 부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범주 안에 안 들어오셨는데 새롭게 1%의 지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부동층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제는 누구를 지지할지를 이제 결정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 49%에서 3%가량이 빠졌는데요. 예. 개인의 개인 후보 개개인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동시에 몇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물론 후보 지지율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권 교체인가 정권 재창출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가 그거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까지는 정권 교체 비율이 훨씬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봐야 될 게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조금 봐야만 결과를 예측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물론 추이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겸손함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흩어졌던 우리 보수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의 이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탈도 있었다. 그 부분은 이번 처음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정책과 관련한 그 식견,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 운영을 맡을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그 결과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중도층 이탈이 가시화됐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두 자릿수 득표 그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봅니다. 저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어쩌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앞서 분석하신 것처럼 권영국 후보가 사실 1%라는 이제 지지도가 잡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면 이제 토론회의 영향력이 꽤나 있는 것이다. 사실 권영국 후보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권영국 후보는 분명히 저희 이준석 후보와의 생각이 다른 지점은 많이 보였지만 어쨌든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 여론조사의 분석의 주요 포인트는 토론회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뭐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이 된 상황에서 지금 3%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방어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의 시간을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대신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일종의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효타를 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좀 동방 상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이런 지지율은 결국에는 향후 두 번 정도의 토론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있어서 결국에는 좀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는 이런 전략으로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어떤 발언 기회를 넘기거나 제대로 된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다면 보수층과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유효타를 날리는 제대로 된 보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구나. 결국 이재명 후보를 막을 사람은 이준석 후보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서 아마 대거 이동을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